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미경아, 너 결혼할 남자 소개해줄게 라고 말하자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레스토랑 안이 소란스러워졌고 미경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다. 그날 밤 미경은 혼자 아파트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28살, 성공한 마케터로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경은 항상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 그들은 미경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다른 비밀이 있었다. 2년 전 회사 동료 파티에서 만난 미린. 미린은 25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미린의 밝은 미소와 창의적인 생각이 미경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관계는 깊어졌다. 미경은 미린과 함께할 때 진정한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게 잘못된 걸까? 미경은 스스로 물었다. 다음 날, 미경은 출근길에 미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고백했어. 가족이 날 버릴지도 몰라. 미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아, 같이 이겨내자. 나도 내 곁에 있을게. 미경은 그 말을 듣고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한 미경은 상사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미경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날 이상하게 볼 텐데 라고 생각했다. 점심시간, 미경은 미린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미린은 미경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해야 해, 가족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미경은 확신이 없었다. 그날 저녁, 미경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으로 와 이야기 좀 하자. 미경은 긴장된 채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며? 그게 사실이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미린을 사랑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우리 딸이, 아버지는 화를 내며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미경은 충격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미린의 아파트로 갔다. 미린이 문을 열자 미경은 안겨 울었다. 모든 걸 잃었어. 미린은 미경을 안아주며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내가 가족을 배신한 건가? 다음 주 미경은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듯 했다. 동료 하나가 미경 씨, 요즘 소문 들었어? 그게 정말이야? 라고 물었다.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리는 미경을 지지했지만 자신도 가족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미린의 어머니는 너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라고 말했다. 미경과 미린의 관계는 점점 시험대에 올랐다. 미경은 결심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게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미경은 미린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미린이 커피를 타주며 오늘도 힘내라고 말해주는 게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가족과의 단절은 미경을 괴롭혔다. 그녀는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미경은 스스로를 탓했다. 회사에서 미경의 성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사가 미경 씨, 집중 좀 해라고 지적했다.
미경은 미린과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지만 소문은 퍼져나갔다. 어느 날 미경의 가장 친한 동료 수진이 다가왔다. 미경아, 너 레즈비언이야? 나한테 왜 안 말했어? 미경은 놀라서 수진아, 그게 라고 더듬거렸다. 수진은 난 이해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미경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다. 미리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미경을 기다렸다. 오늘 어때? 미린이 물었다. 미경은 괜찮아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미리는 알았다. 내 가족이 내게 연락했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사실 미경의 여동생이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집에 와 엄마 아프셔. 미경은 고민했다. 가야 할까? 미리는 가봐. 후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미경은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미경아,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미경은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오며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엄마를 아프게 한 거야. 라고 소리쳤다. 미경은 쫓겨났다. 그 사건 후 미경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미리는 미경을 위로하려 애썼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미린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미린의 친구들이 미리나 그 관계가 지속될까? 라고 물었다. 미리는 믿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어느 저녁 미경과 미리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미경아, 우리 결혼할까? 미린이 제안했다. 미경은 놀랐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하지만 미리는 해외에서라도 라고 말했다. 미경은 감동받았지만 현실을 직시했다. 가족 없이 어떻게? 그날 밤 미경은 결정을 내렸다. 가족을 설득해보자. 다음 날 미경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제 선택을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대신 미경의 사촌이 연락했다. 미경아, 가족들이 너를 완전히 끊으려 해. 미경은 충격받았다. 미리는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경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회사에서 미경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네 라고 말했다. 미경은 분노했다. 이 사회가 날 받아들이지 않아. 미리는 자신의 가족을 설득하려 했다. 미린의 어머니가 미리나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미리는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럼 집에서 나가 라고 했다. 미린도 미경처럼 쫓겨났다. 이제 둘은 서로만 의지했다. 하지만 그 관계에 시련이 다가왔다. 미경의 옛 친구 하나가 미린에게 접근했다. 미경은 너 때문에 망할 거야. 미린은 동요했다. 정말 미경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 미린아, 날 믿어. 하지만 미린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미경과 미린의 관계는 점점 긴장되었다. 매일 작은 다툼이 생겼다. 미경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면 미리는 나도 힘들어라고 대꾸했다. 둘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외부 압력이 그 사랑을 시험했다. 미경은 상담소를 찾았다. 저 동성애자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경은 사회가 안 받아주는데 라고 반문했다. 상담 후 미경은 미린에게 우리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미린은 안 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쌓였다. 어느 날 미경의 여동생이 몰래 만났다. 언니, 엄마가 매일 울어. 돌아와. 미경은 미린 없이 못 가라고 말했다. 여동생은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릴 거야. 미경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과 사랑, 뭐가 더 중요할까?
미리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려 했다. 미경아, 나 때문에 내가 피해받지 않게. 하지만 미경은 안 돼. 같이 싸우자. 그러나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들을 괴롭혔다. 미린의 작업실에서 클라이언트가 미린 씨, 소문 들었어? 그런 사람과 일 안 해 라고 말했다. 미린은 충격받았다. 이게 현실이야. 미경은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이미지 문제야 라고 말했다. 미경은 제 성적 지향이 업무와 무슨 상관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상사는 사회가 그렇잖아. 미경은 분노하며 사표를 냈다. 이제 둘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미리는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경은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라고 자책했다. 어느 저녁, 미경과 미리는 큰 싸움을 했다. 미경이 내가 날 이해 안 해라고 하면 미리는 너도 날 이해 안 해라고 했다. 싸움 후 미리는 집을 나갔다. 미경은 혼자 울었다. 미린아, 미안해. 다음 날 미린이 돌아왔다. 미경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경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날 미경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미경아, 집으로 와. 미린 그 여자 포기하면 용서할게. 미경은 아빠, 못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럼 영원히 가족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미경은 절망했다. 미리는 그 장면을 보고 미경아, 선택해 라고 말했다. 미경은 너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들을 더 올가매었다. 미린의 친구가 배신했다. 미린아,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소문냈어. 미린은 충격받았다. 왜? 친구는 내가 이상하니까. 미린은 이게 우정인가? 미경은 미린을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둘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미경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은? 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미경은 솔직히 동성애자예요 라고 말했다. 결과는 불합격. 미경은 이 사회가 날 거부해. 미리는 예술작품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우리의 사랑이야. 하지만 갤러리에서 이런 주제는 안 돼 라고 거부당했다. 미리는 좌절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큰 시련이 다가왔다. 미경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미경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미경은 엄마, 왜? 라고 울었다. 여동생이 전니 때문이야. 엄마가 내 고백 후부터 우울했어. 미경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사랑이 엄마를 아프게 했어. 미리는 미경을 기다리며 불안했다. 미경아, 괜찮을까? 미경이 돌아오자 모든 게 끝났어 라고 말했다. 미리는 아니야.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미경의 눈빛이 변했다. 미리나, 헤어지자. 미리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이미경은 가족을 잃을 수 없어. 이 사랑이 잘못됐어. 미리는 울며 그럼 날 버리는 거야. 미경은 미안해 라고 말하고 떠났다. 미리는 혼자 남아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미경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잘했어. 이제 정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미경은 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어머니가 회복되며 미경아, 고마워 라고 말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미린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미린은 작업실에서 미경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미경아, 왜? 미린의 친구가 포기해.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미린은 지게 제 정상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다. 미경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아버지가 소개한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 미경 씨, 좋은 사람 같아. 하지만 미경은 미린을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어느 날 미경은 거리에서 미린을 만났다. 미린은 야위어 보였다. 미경아, 미린이 불렀다.
미경은 미리나, 미안해. 미리는 날 버린 대가로 행복해.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만남 후 미경은 갈등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은 미경을 환영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미리는 해외로 떠나려 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하지만 미경의 소식을 듣고 주저했다. 미경의 여동생이 미린에게 연락했다. 언니가 매일 울어. 돌아와. 미리는 미경이 날 버렸어. 여동생은 언니가 후회해. 미리는 고민했다. 미경은 회사에서 다시 일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여전했다. 미경 씨, 요즘 어때? 미경은 괜찮아 라고 거짓말했다. 밤에 미경은 미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미리는 답장했다. 날 사랑해. 미경은 미리는 그럼 왜? 미경은 가족 때문에. 미리는 가족이 사랑을 막을 수 있어. 미경은 깨달았다. 아니, 미경은 가족에게 다시 고백했다. 미린을 사랑해.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가 미경아,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미경은 놀랐다. 어머니의 변화가 시작이었다. 미경은 미린을 찾았다. 미린아, 돌아와. 미리는 정말. 미경은 같이 싸우자.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미경은 이 선택의 대가가 클 텐데 라고 생각했다. 미경과 미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상한 관계라고 말했다. 미경은 나빠. 제 선택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애썼다. 시간이 필요해. 미린의 가족도 비슷했다. 미린의 어머니가 미리나, 생각해봐 라고 말했다. 미리는 이미 생각했어요.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미경은 이게 우리의 현실지라고 말했다. 미리는 변화시킬 수 있어. 둘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강한 커플 보기 좋아라고 누군가 말했다. 미경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미경의 직장에서 다시 소문이 돌았다. 상사가 미경 씨, 이미지 관리해 라고 말했다. 미경은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항의했다. 결국 미경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미린도 자신의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은 자유야 라는 테마의 전시회.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용감해 라고 했지만 다른 일부는 비정상이라고 비난했다. 미리는 상처받았지만 미경이 자랑스러워 라고 말해주자 버텼다. 어느 날 미경의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왔다. 미경아, 미린 씨 만나보고 싶어. 미경은 놀랐다. 미린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 행복을 보니 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미린의 가족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둘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미경은 우리가 치른 대가가 컸어 라고 말했다. 미리는 하지만 같이 있었어. 사회의 변화는 느리지만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미경은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 미리는 일러스트를 그렸다. 함께한 프로젝트가 그들의 결속을 다졌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이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도덕적인가? 라는 토론이 벌어졌다. 미경은 사랑은 사랑이야 라고 말했다. 미리는 사회가 변해야 해. 그들의 삶은 평범해졌지만 투쟁은 계속되었다. 미경은 매일 아침 미린을 보며 고마워라고 생각했다. 미린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둘은 해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일부가 참석했다. 미경은 이게 우리의 승리라고 느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수용은 먼 미래였다. 미경과 미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온라인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되었다. 누군가는 용감해라고, 다른 누군가는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미경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미리는 후회 없어. 그들의 사랑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